유라시아에서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아마 황금 내지는 고고학의 로망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슐리만, 하이니 슐리만의 트로이 황금. 두 번째가 이 카자흐스탄에서 발견된 이제 실크로드 중앙아시아죠. 이 황금 인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발견된 뭐 신라 금관하고 아주 흡사하게 생긴 그러한 관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인데 뭐 슐리만은 고고학 관심이 없어도 다 들어본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 이야기는요. 지난 3년, 2년 사이에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에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박물관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가 보시고 아니면 이제 전시를 봤었던 아마 그러한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면서 기존에 몰랐었던 단순하게 황금 그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황금 뒤에 숨겨진 그러한 인간들의 욕망 그리고 이 또한 고고학자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직접 황금을 발굴하면 느낌이 어떤지 저는 사실 압니다. 제가 발굴을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조그만한 진짜 보통 황금이 이렇게 덩어리 나오는 것 같지만 덩어리는 안 나와요. 이게 이제 보통 옷에 이렇게 얇게 금박 입히듯이 붙이는 거거든요. 전 그래서 제가 황금 발굴했을 때 기억은 온몸에 그냥 땀이 흐르고 왜냐면 이게 조금만 제가 핀셋 잘못 이렇게 해도 이게 마치 알루미늄 호일 더 얇죠. 그게 수백 년 동안 깔려져 있었던 거를 이렇게 끄집어내니까 망가질까봐 조심하고 식은땀 흘렸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저야 뭐 얼마 안 되고 진짜 황금 발굴하신 이야기들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지요. 첫 번째 이야기는요. 이 사기와 명성이라고 하는 정말 상반된 근데 또 뭐 이런 분들이 고고학 쪽은 참 많단 말입니다. 근데 특히 이 고고학을 통해서 명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이 하이니 슐리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 사람은 워낙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독일 사람이고요. 뭐 어렸을 때 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일리아드를 읽고 호메로스의 이야기를 읽고 나는 꼭 발굴을 해서 한번 이걸 증명해 보이겠어. 그러니까는 다들 옆에서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신화지 역사가 아니야. 아닙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해서 직접 발굴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그러한 환상과 이야기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 직업은 이제 무기 판매상이었어요. 그래서 각종 사실 뭐 무기 판매상이라는 게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당시만 해도 이게 워낙 제국주의가 판치던 시점이라서 뭐 서로 봐주고 우리 팀 너희 팀 할 거 없이 이 슐리만도 사실은 뭐 양쪽에 다 무기를 팔고 뭐 이러한 뭐 상인들 그 당시에 어떤 무기상이라는 게 어떻게 본다면은 이 권모술수도 좀 있었고 해가지고요. 그렇게 썩 뒤가 깨끗했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40대 후반에 엄청난 부를 쌓았는데 실제 이 사람은 이제 무학이었어요. 공부를 따로 물론 이제 뭐 상인이었으니까 굳이 뭐 이 시대에 어떠한 정규 교육이라는 게 좀 없었겠죠.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몇 군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고고하게 발달하기 전이기 때문에 트로이가 어디일까 몇 군데에 추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서 하나 딱 찢습니다. 그게 히사를리크라고 하는 언덕인데요. 이게 이제 지금 지명은요, 터키의 차나칼레라고 해가지고요,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도, 예, 보죠. 아마 여기서 아마 저 수업 들으시는 분 중에서 뭐 터키 갔다 오신 분들이 있으면 혹시 갔다 오셨으면 한번 채팅방에 한번 간단한 경험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탄불은 많이 가실 거예요. 근데요, 이 트로이가 이스탄불에서 별로 멀지가 않아요. 바로 근처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유럽 쪽 터키, 그 다음에 아시아 쪽 터키, 여기가 바로 이제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하는 전체 터키죠. 요 끝에 보면 이렇게 해협이 있습니다. 해협. 해협이 바로 다르넬레스 해협이라고 해가지고요. 유명한, 사실 이게 이제 트로이 때 전쟁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이 터키, 오스만 투르크가 멸망할 때 벌였었던 영국과 전쟁이 있었죠. 윈스턴 처칠이 가장 창피해하는 그러한 전쟁이 있습니다. 갈리폴리라고.
이게 이제 원어는 갈레볼루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1차 대전 때 해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뭐 이 뭡니까? 터키판 뭐 명량해전 좀 될까요? 그래가지고 터키하고 그 오스트레일리아랑 뉴질랜드 군이 안자군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상륙하다가 완전히 박살납니다. 그래서 영국군하고 단기간에 아주 최악의 피해를 입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가 전쟁은 졌는데 이 전쟁에서 이기는 바람에 이 터키 국민들의 그 자존심과 애국심이 확 불타 올라가지고 오스만 투르크가 터키로 바뀌는 한마디로 독립전쟁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활약했었던 바로 그 사람이 그때 갑자기 제가 기억한 직책이 중령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 아타투르크라고 하는 그 무스타프 케말 파샤 현 그 터키의 국부죠, 국부. 그분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나죠. 예. 그런 분이 활약했었던 바로 그 지점이 예, 정확히 그로부터 2600년, 3000년 전에 트로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완전히 그 해협이어가지고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 교통의 요지이고 전쟁이 나면은 뭐 상당히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핵심적인 지역이었죠. 원래는 가려면요 여기까지 쭉 와서 다리가 있어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스탄불에서 꽤 거리가 멀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 기술로 여기 차나칼레 여기 차나칼레역인데요. 뭐 다리를 건설해 가지고 그 시간을 2시간으로 단축한다. 뭐 이런 지금 예. 왜냐면 이제까지는 여기서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그런데 바로 요 지점이 바로 그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전부터 물론 이제 이 트로이를 발굴했었던 슐리만이 활동했을 때는 이 전쟁 전이긴 하지만 그때 이미 교통의 요지였고요. 이게 이제 그 테페라고 하는 지명이에요. 테페. 테페는 뭐냐면은 아마 테페라는 지명은 중앙아시아랑 터키까지 모든 터키어 계통에서 많이 있는 지명인데요. 한마디로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요거를 보시면은 이런 지형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차나칼레 여기가 전체 도시를 제가 찍은 거고요. 여기가 이제 차나칼레를 바라보는 그 제가 배 타고 건너갔었던 그 장면. 이게 바로 그 테페입니다. 그 언덕이에요. 언덕이 뭐냐면 이제 그 주변은 완전히 평지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 언덕인데 이 언덕이 그냥 자연 언덕이 아니라 그 자연 언덕 물론 처음엔 약간 언덕이었겠죠. 언덕백이었겠죠. 거기다가 집을 지어요. 짓는데 집이 진흙집이에요, 보통. 예. 뭐 돌이 거기는 뭐 그러니까는 워낙 또 더운 데니까 이렇게 벽돌 쌓으면은 벽돌이 말라서 이렇게 그 벽돌담이 됩니다. 자, 그럼 나중에 이제 뭐 집도 허물 때가 있고 예, 뭐 재개발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흙담을 다 일일이 꺼내서 방 안에 있는 방들 다 허물어서 자재를 들고 나가서 갖다 버리는 게 맞을까요? 그냥 무너뜨려서 메워버리는 게 빠를까요? 당연히 그냥 무너뜨리면 됩니다. 그냥 담을 밀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무너뜨리면 자체 흙이니까 메워집니다. 약간 높아지겠죠. 또 집을 지어요. 또 짓고 그렇게 해서 수천 년 동안 반복을 하면요 몇십 미터의 사람이 쌓았었던 그 집들의 흔적이 그러니까는 자연의 언덕에 더해서 더 큰 인공 언덕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테페라고 하거든요. 바로 이게 이 슐리만이 있었던 바로 그 동네가 이 테페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십 개의 문화층이 이 안에 섞여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트로이 유적을 발굴을 할 때 그냥 막 급하게 해버리면은요, 이 지층들을 다 이렇게 까먹고 가기 때문에 몇백 년, 심하면 몇천 년 단위로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돌들이 이렇게 있죠? 요 돌들은요, 이제 이거는 이 트로이 언덕이 마지막으로 쓰였던 시점이 이제 그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 때 원형 경기장이 여기에 작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 근처인데요. 요 부분, 저 나무 있죠. 제가 요거는 이제 사실은 어디 표시된 데가 없어가지고요. 현지 고고학자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실제로 이 트로이에서 이제 슐리만이 그러니까 황금을 캔 지점, 물론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그 캔 황금은 이제 트로이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어쨌든 뭐 황금 그 유명한 유물들이 요 지점에서 나왔다고 해서 제가 직접 거기서 현장에서 이제 이거 표시를 한 것입니다. 자,
다시 이 사람 슐리만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돈은 벌 만큼 벌었겠다. 이제 발굴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이 땅이 오스만 투르크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슐리만의 어떠한 발굴이란 것은요, 다른 나라 가서 발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현지에 있었던 그러한 그 오스만 투르크의 관리들이 상당히 이 사람을 갖다 방해를 하죠. 다 방해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다른 나라 와서 발견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 파가세요. 황금 있으면 가져가세요. 누가 그러겠습니까?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겠죠. 뭐 근데 이 사람이 뭐 혼자만 힘이 아니라 워낙에 뭐 다양한 방면에 힘도 있었고 이러니까는 허락은 있다 했으니까 했는데, 예. 자, 어쨌든 이 사람은 이렇게 트로이를 발굴을 해가지고요. 상당히 복잡한데 이것이 이제 한 20년쯤 전에 세계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원래 고고학 교육을 받진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워낙에 뭐 뛰어나니까 이것이 트로이인 줄 알았다, 직감했다. 이렇게 생각을 이 사람은 이렇게 세게 썼어요. 자기다가 썼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이때 워낙 트로이가 그 다양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여러 지점이 트로이일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미 슐리만 이전에 이미 트로이가 이쪽이 맞다는 사람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프랭크 칼버트라는 사람이요, 이미 7년 전에 이 사람이 오기 7년 전에 이미 이 지역을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가 트로이가 맞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남의 거를 참고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때만 해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뭐 공부 학계에 안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설명드리자면요. 요즘엔 표절, 남의 아이디어 따오는 거 이런 거 아주 그냥 상당히 위험합니다. 심지어는 강의할 때 잘못 누구 거 쓰면은 뭐 그거 갖다가 카피라이트 걸면서 고르기도 뭐 누가 하는 등 뭐 그런 식의 막 이게 정말 조심스러운데 이때만 해도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책이 있습니까? 뭐 또 슐리만이 뭐 대학교에서 뭐 그런 그러니까 자기가 했다고 또 이 사람이 왜 발굴을 하겠습니까? 트로이를 자기 이름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또 사업가답게 자신의 그러한 그 자랑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빼고 이제 자기가 어릴 때부터 연구를 해가지고 했다. 물론 연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증거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한 정보를 취했던 거겠죠. 자, 그래서 그때는 바야흐로 1873년도 5월 달입니다. 바로 저 지점이 아까 제가 가리켰던 그 지점이었죠. 어쨌든 근데요, 이 슐리만 같은 경우 저는 약간 좀 이렇게 좀 안 좋게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이 사람에게 꽤 큰 장점이 있었어요. 왜냐면요, 고고학 유적을 상당히 자세하게 적어놓고 보고를 했어요. 그거는 되게 이 사람한테 칭찬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발굴을 아무리 잘해도 사실 발굴하는 거 재밌지만은 그거 하나하나 일일이 다 보고하는 거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은 매일 일기를 정말 자세하게 썼어요. 그날 이 사람이 발굴장에 이제 수십 명의 터키인들이 있죠. 그러자 발굴을 하는데 어디선가 반짝거리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단지가 있었고 그 안에 황금들이 가득 황금과 여러 유물들이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자 이것이 발견되는 것을 알면은 이 사람들이 훔쳐간다. 이게 이 사람은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유물들은 오스만 투르크 것이기 때문에 주 정부의 허락을 받고 뭐 어디 가져가든 이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이 터키인들이 알면은 도움될 거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갑자기 이때 급조한 그 아이디어가 맞다. 오늘 우리 마누라 생일이었지. 하고 갑자기 이제 인부들 모아서 아이고 오늘 생일이니까 여러분들 여기 밥값 해서 이제 급하게 이제 보너스를 줘가지고 집에다 보내요. 일찌감치. 집에 가서 그냥 맛있게 놀고 드시라고. 그리고 부인하고 밤새 이제 그거를 몰래 팝니다.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그 사진이죠. 그 실제로 트로이의 황금을 자기 마누라한테 얹어주고, 예, 이 사진 찍어서 이제 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뭐 사람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했다가는 저는 이제 감옥 가겠죠. 예, 신라 금관 이런 거 씌웠다가는 큰일 납니다. 근데 이런 식의 그 객기가 왜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요 황금은 되게 부드럽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휘거나 하면 진짜 휘어져요. 이거 억지로 쓰잖아요. 진짜 휘어집니다. 이거 저거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객기는 뭐 이 트로이 때까지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식의 그 황금 씹어주기 전통이 일제 때에도 있었어요. 그건 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거예요. 일제 때 이야기는. 예. 그리고 이 우리나라 한국 들어봐 대한민국 돼서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얘기가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 사람은 이렇게 그 발굴을 하고요. 이것을 아주 그냥 크게 그 전 세계적으로 알리죠. 그리고 이 유물을 약 9,000점을 발굴해서요. 뭐 칭찬받는 부분이 이겁니다. 이 사람은 그걸 곧바로 이렇게 책을 내요. 그래서 트로이의 도시와 나라 해가지고 일리오스라는 제목의 1880년도에 책을 냈는데 이때만 해도요 고고학자가 그러니까 물론 고고학자는 전문 고고학자가 많지 않았어요. 거의 없었는데 황금을 발굴했다 해서 그 정식으로 전 세계에 책으로 알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잠깐 제가 해서 여러분도 같이 보려고요. 제가 그 원본 책을 제가 구했었습니다. 어디 갔지? 잠깐만요. 어, 이게 왜 안 되지? 다시 잠깐만. 아까 다 빼놨었는데 잠깐만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네요. 여기 이 책 보이나요? 보이시죠? 이 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이 트로이의 발굴 보고서는요. 지금도 인터넷상으로 이게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 이렇게 하시면 보이나요? 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그 당시는 물론 사진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그 책을 이렇게 스케치를 사진 같은 스케치를 세밀하게 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가 뭐가 나왔다는 것을 이 사람이 다 보여줍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 커다란 항아리도 발견하고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황금 이야기도 여기 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 호메로스의 이야기가 어땠다. 그 다음에 트로이에서 난 발굴을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하여튼 세계적인 명성을 이 사람이 얻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이 사람의 그 명성에는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게 반박이 나와요. 바로 이 사람이 그 발명한 것은 바로 이 트로이가 아니라 그 이전 단계예요. 있죠? 그 왜 우리 황금의 손 있죠? 마이다스의 왕, 미다스 왕조의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설이 나옵니다. 물론 지금은 그 말이 정설이 됐어요. 트로이 때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게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다시 돌아가서요. 이 사진을 좀 튀어서 볼게요. 이게 왜 트로이가 됐냐면요. 트로이는 주변에 이렇게 넓은 평야가 있는데요. 고대에는 여기가 전부 다 바다였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보면은 지금 보면은 그 호메로스의 기록하고는 이 지형이나 이런 게 안 맞는데 고대에 물이 들어온 것을 생각하면은 그 호메로스의 기록과 거의 일치한다. 그래서 지금은 뭐 트로이가 맞다. 그리고 다만 이 슐리만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안 좋게 이 유물들을 몰래 빼돌려요. 독일로 자신의 나라로. 당연히 뒤에 그 뒤늦게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알고 그걸 난리가 났었죠. 그러면서 사이가 안 좋아지고 심지어 나중에 이제 빼내다가 걸리니까 뭐 진짜 이 노름할 때 왜 조금씩 돈 떼주는 거 이제 개평이라고 하잖아요. 개평 주듯이 조금 그 유물을 떼어줍니다. 유물 떼어주고 대부분은 가지고 가죠. 그렇게 해서 뭐 어쨌든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의 그러한 그 잘못, 그러니까 트로이가 아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리고 그 공도 많았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나중에까지 지금까지 이 사람의 이름은 이제 뭐 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야기는 이제 더 이어진다고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었는데요. 2차 대전 때 이제 그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러시아 소련과 미국이 동시에 경쟁했었는데 그때 저기 폭격으로 없어진 줄 알았더니만은 러시아 여단이 러시아 이제 저기 모뉴멘트맨이죠. 문화재 그 조사단 먼저 동물원 지하 창고에서 접수해서요 빼놉니다. 그 다음에 1998년도에 정식으로 이 러시안 그 문화재 보호법으로 이것을 정식으로 러시아로 귀속을 시켜버려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소련국은 되게 나쁜 이미지인데 소련 실제 보면은 소련보다 더 나쁜 게 이 독일이었거든요. 독일 사람들이 그때 모스크바까지 진격하면서 거기에서 있었던 뭐 키예프는 어디건 싹쓸이해요. 아니면은 슬라브의 유물들을 불태워 없애거나 훔쳐간 게 엄청 많고
상당수를 파괴했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월한 아리안족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트로이 유물을 갖다가 하려면 이걸 갖다 쉽게 말하면 이거 일종의 그동안에 독일이 없앴던 그 러시아 문화재를 이제 보상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상받을 길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것으로 대신한다. 그런 식의 이제 그 논리를 만들어서 전쟁 전리품으로 러시아를 귀속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이제 독일은 침묵해야 돼. 그때부터는. 그전까지 막 뭐 하다가 그동안 자기들이 없앤 파괴시킨 문화재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터키는 계속 항의를 하는데 뭐 터키야 뭐 그때 심지어는 이때는 또 터키가 아니었잖아요. 오스만 투르크였잖아요. 그래서 아주 문제가 많았는데 어쨌든 이 유물들은 지금 이 푸시킨 박물관에 지금 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 몇 가지 유물들 샘플을 볼게요. 그래서 이것이 다양한 그러한 황금 유물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아까 제가 얼핏 이야기했지만 왜 그 독일로 보낼 때 하도 그 항의가 심하니까 일부 줬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탄불에도요. 이게 바로 이스탄불 고고학 그 전시에 되어 있는 박물관인데 여기에도 이렇게 트로이의 황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더 이상 이 유물 귀속 논쟁은 좀 이제 더 안 하고 있죠. 해봤자 결판이 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 대신에 이제 이 이어지는 계속 발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로 이 독일 사람들의 그때 그 전통으로 독일 사람들이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슐리만에 대한 평가는 뭐 다양할 수 있겠죠. 물론 저는 이제 이 사람한테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돈을 벌 만큼 벌었고 이미 전쟁 무기를 판매했기 때문에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그러한 뭐 자기의 어떠한 과거일 텐데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엄청난 돈을 더 쉽게 말하면 향락이나 내지는 더 나쁜 데 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전체 공익을 위할 수 있는 그러한 고고학적으로 썼으니까 저는 그 점은 또 있고 또 이 자기가 발굴한 것들을 자세하게 보고해서 화려하게 책을 만들어서 냈어요. 이게 큰 전통이 됩니다. 왜냐면은 자신의 명성을 알리려면 이 사람은 그걸 책으로 만들어서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 전통들이 이어져 가지고요. 지금도 발굴을 하면은 그거를 발굴을 더 많이 하고 세부적으로 잘한다. 잘 보고 한다. 그리고 슐리만처럼 우리도 열심히 하면은 세계적인, 그러니까 즉 고고학이 이 혼자 몰래 하는 소위 말하는 뭐 오타쿠라고 보통 우리 이야기를 오타쿠가 아니다 이거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으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매력적인 학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중화의 공은 아주 커요. 하지만 봤죠. 수많은 추문들과 이 사람이 남의 나라 가서 빼앗아 온 것. 슐리만의 발굴은 절대 되풀이되면 안 되는 황금만 보면 안 됩니다. 그 황금을 둘러싼 이 수많은 그러한 이 이야기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은 인디애나 존스와 같은 그러한 모티브가 되었었던 약탈의 그러한 그 황금 유물이죠. 어때요? 이래도 황금 물론 황금은 좋죠. 이래도 어쨌든지 간에 예. 그런데 황금은 절대 제가 발견해도 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건 국가 것이고요. 아까 봤었던 것처럼 괜히 몇 개 훔쳐가서 자기 부인 주고 이랬다간 큰일 납니다. 예, 그런 학문은 아닙니다. 예, 저한테 그 집에 가끔씩 뭐 농담이겠지만은 뭐 집에 좀 뭐 좀 숨겨놓은 거 없나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